간만에 만나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액션 한기입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은 제가 1, 2, 3, 4월 달에 주로 마케팅 교육을 했는데 일단 이제 마케팅을 시작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스캔 R을 구입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희 아이스캔 P가 정비샵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진단기로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기능들을 넣어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스캔 P를 제대로 잘 못 사용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스캔을 만들고 나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는 대부분 분들이 하이스캔의 기능을 한 10%, 20% 사용하고 한 50% 정도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한 10%가 안 됐습니다. 50%라 그러면 간단한 스코프 정도 사용하신다면 하이스캔을 한 50% 사용하는데 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아이스캔도 많은 분들이 고장 코드 쓸 때 고장 코드만 찍고 끝하지 나머지 기능들은 잘 사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한 3개월, 구미 같은 경우는 3개월 될지 모르겠는데 5월달, 6월달, 7월달 희망 캠프 교육은 아이스캔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이스캔을 사용하면서 사실은 아이스캔에 있는 진단기 기능은 꼭 아이스캔이 아니어도 일반 진단기도 다 기능을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한데 이제 그런 기능들,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전자 제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좀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는데 많은 좀 정비를 오래 하신 분들이 한 90년대에 스캐너를 처음 접해가지고 현재 아이스캔 P도 그때 스캐너와 같겠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사실은 자동차도 많이 바뀌고 자동차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캐너도 바뀌었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처음 소개를 좀 말씀드리고 아이스캔의 기능이 5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한데 오늘 이 2시간 동안 그걸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용하는 진단기 활용 방법을 이번 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정비 정보와 보고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할 내용은 사실은 아이스캔 정비 지침서 매뉴얼이 얼마 전에 업데이트돼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잘 읽어보시면 아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교육하면서 여러분들 좀 잘 모르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부천 지역의 첫 번째 교육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아신다. 부천은 한 8번째 교육을 했거든요. 아주 가장 열심히 했는데 해서 한 1시간 반 동안에 교육이 끝나가지고 나머지 30분들을 특수 기능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서울역에서 한 서울 지역 교육은 차량 등록하는 방법을 모르신다 하시더라고요. 차량 등록하는 방법도 모르고 보고서 작성법도 모른다 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는 한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가능하면은 잘 모르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 복습을 하면 제가 좀 사실 구미 지역은 헷갈립니다. 제가 직접 교육하는 게 3번째 정도 교육인데 이런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희망 캠프에서 했던 내용을 복습한다면은 사장님 이거 지난번에 제가 교육했습니까? 소나타 아니 사장님 우리 박기웅 사장님 말고 하여간 또 지난번 교육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대 소나타의 차량 데이터 변화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면은 2세대 소나타 Y2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4개였습니다. 그리고 제어 시스템의 센서 숫자가 17개였습니다. 한데 여기 이쪽이 달라있네요. 6세대 Y2 소나타 같은 경우는 제어 시스템이 20개에 제어 시스템 센서 값이 115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차종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86년도에는 그랜저 X가 최고급 차종이었는데 거기에 전체 시스템의 센서 개수가 34개였습니다. 한데
최근에 나온 2014년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센서 개수가 1345개입니다. 물론 이 센서 개수라는 것은 뭐 차속이라든지 RPM 같은 경우는 모든 시스템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이제는 여러분이 제대로 하시려면은 공부해야 될 센서 개수가 1300개로 한 80개가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이스캔에서 보시면은 그랜드 LX 여기 이제 센서값 개수가 나오죠. 18개. 여기 보시면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표시를 못해가지고 여기에 1, 2, 3, 4 4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별로 들어가 보면은 71개, 59개, 64개, 72개 합쳐보면은 한 200개가 넘습니다. 하는 센서 값들이 있고, 여러분들 제대로 하려면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센서가 1, 2, 3, 4 중에 어디 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 아우디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같은 경우는 블락이라 해가지고 블락 안에 센서 값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사실은 제조사에서는 각 블락별로 어떤 의미가 있게 센서들을 모아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모아놨다는 거를 공정심 단계에 잘 모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현대 자동차도 갈수록 센서 값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블락으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 방식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처음 스캐너를 쳤을 때는 그 펄스 방식, 밀코드를 해가지고 길게 나오면 on이 10, 조그맣게 나오면은 1 해가지고 11이다, 10이다 따라서 하는 방식에서 OBD1 통신 방식, OBD2 통신 방식, CAN 통신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스캐너도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했던 OBD2 같은 경우는 10kbit, 그러니까 10kbit의 속도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초당 한 1000개 바이트, 1000바이트가 나오는데 지금 CAN 같은 경우는 500K, 1초당 50kb의 데이터가 나오는 만큼 속도가 한 50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차에서 보여줄 데이터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CAN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만 몰리면은 주고받고 하면서 통신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그 아이스캔 R 같은 경우는 CAN 방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만 해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아예 이 엔진 제어 장치, TCU나 이런 쪽으로 주고받는 것을 그대로 끌어당겨가지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 방식이 비클 CAN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아이스캔 P에는 비클 CAN 방식으로 센서가 보는 기능은 넣어놓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진단기가 보는 방식은 진단 방식으로 CNC에 물어보면 진단으로 물어보는 거를 내보내줘 하는 센서값만 보고 있습니다. 한데 이제 비클 CAN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급발진 추동 사고를 분석할 때 엑셀레이터 페달이 몇 도로 밟았다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스캔 R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비클 CAN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진단기 P에 넣을지 말지는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현재 아이스캔 P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 잘 못하시고 일부 정비사분들은 사실은 차가 새로 나오면은 그 차의 신차 데이터를 다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차가 이상했다 했을 때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비클 CAN 데이터 기능을 제공해주면 무지 좋은데 사실은 이 비클 CAN 데이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공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진단을 리버스로 하는 것까지는 어차피 정비하라고 오픈했지만 이거는 자동차 설계 쪽에 극비 사항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막 이거 프로사 하다 하면 잘 보라고 내보내던 정비 정보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아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저장치끼리 주고받는 값들도 여러분이 직접 보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교육하고 질문을 받았더니만은 이 보장 코드가 U 코드에서 CAN 통신 불량이라고 그때 하는데 참 어려운 보장이 CAN 통신 불량이라 뜨면 여기 이 전체 중에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니까는
뭔가 좀 ABS 동작이 이상해가지고 ABS를 신품으로 갈았더니만은 도고장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그 장님 뒷걸음치다가 뭐 잡은 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그런 고장이 참 많아지는 게 여기에 이론상은 이 캔 통신이 125ohm의 저항이 걸려 있어가지고 전류가 흐르면서 플러스 2.5V, 마이너스 2.5V, 5V가 뜨면은 온이고 0V 뜨면 오프이 돼야 됩니다. 한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씩 달리는 게 다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많이 달릴수록 똑같은 전류를 흘려도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끝에 가서는 5V 떠야 될 게 3V, 2V 자꾸 낮아집니다. 그럼 캔 통신에서 5V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3V 정도는 돼야지 이게 온오프이 나오는데 요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37개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제조사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한 3.5V 정도가 되게 출하하는 것이 워낙 많아지니까 한데 재수없게도 ABS의 이쪽 부분이 조금 뭐 커넥트가 저항이 좀 떨어졌다거나 안에 내부가 약간 멍들어서 저항이 떨어져 버리면 이 뒤쪽 부분은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캔 통신이 안 되는데 그게 꼭 얘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고장 코드로는 캔 통신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고장 만나면 여러분들이 아주 답답해집니다.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정비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니클 캔으로 하면 실제로 엔진 제어 장치와 뭐 ABS, TCU, 뭐 TCU 이런 시스템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저희가 아이스캔 R에는 조용하게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받는 것을 안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톱발전에서 가장 뭐 이야기된 엑셀레이터 페달을 0에서 99.2%까지 몇 프로 밟았다 하는 게 캔 네트워크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엑셀 페달이 얼마를 밟았다를 알아야지 이슈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 여러분들이 센스 값으로 활용해서 정비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스캐너 진단이나 어떻게 보면 진단한다는 게 자동차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고장 코드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센서값 정보도 받고 또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액추에이션 시험을 하면서 차를 변화시켜가면서도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기 정비를 오래 하신 분들은 90년대 초반에 나온 그 OBD1 스캐너부터 시작하신 거죠. 그때 당시 OBD1 스캐너라 그러면은 정지 카닉스의 컨보이, 뭐 88, 슈퍼팩트 우리나라에 한 20개 정도 업체가 OBD1 스캐너를 90년 초반에 했었습니다. 하고 이제 95년도에 하이스캔이나 하이비에스 골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OBD2 차량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한 대부분의 정비사, 일반 정비샵 정비사분들은 하이스캔이나 하이비에스 골드로서 진단을 했었습니다. 직영전 같은 경우는 GDS로 2008년도부터 바뀌었지만은 일반 정비샵에서 GDS 팔린 게 한 100대가 채 안 되거든요.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 스캐너로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 PC 기반의 아이스캔 P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하이스캔이 꽤 잘 만든 제품입니다. 한데 이제 제가 만든 하이스캔을 잘 못 만들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폰?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상하게 스마트폰 그러면 아이폰하고 갤럭시하고가 반반인데 정비사분들은 대부분 다 갤럭시를 사용하고 아이폰 안 사용하시는 모양인데 아니래요. 이게 1세대 아이폰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던 건데 이건 스마트폰이라는 시대를 연 만큼 명품이었습니다. 한데 저부터도 한 2, 3년째 책상 서랍에 넣어놨거든요. 이따가 음악 들을 때 사용합니다. 음악 들으면 괜찮으니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이스캔도 95년도, 2000년 초반까지는 명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스캐너인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도에는 예전의 명품이었지만 새로운 기능의 스캐너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스캐너에 관한 지식이
하이스캔이나 하이비에스 골드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알고 계십니다. 한데 이왕 대부분 분들이 아이스캔 P를 구입하셨으니까 아이스캔 P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들을 오늘 좀 많이 배워 가셔가지고 가능하면 아이스캔 P를 10% 20% 사용하는 게 아니라 200%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비클캐드로 해서 무지 빠른 그 데이터를 드림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앞선 스캐너나 이런 자동차 전자 시스템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아주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스템이 변화해 왔고 자동차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진단기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진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좀 구체적인 예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의 가장 고급 차종 중심으로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진단기를 처음 하는 그 그랜드 LX 86년식이 아마 좀 스캔을 진단을 할 수 있어서 가장 고급 차종이었고요. 그 다음은 뉴 그랜드 92년, 에쿠스 99년, 그랜드 TD 2005년, 제네시스 2008년, 제네시스 2014년 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현대 자동차의 가장 고급 차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비교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여기 86년 그랜드 LX는 아까 제가 전자제어 시스템이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엔진 제어, 자동 변속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속 주행 4가지 전자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제네시스는 사실은 파워트레인 계통, 그러니까 엔진 제어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추가됐다면 이모빌라이즈나 스마트키 부분이 파워트레인이어서 이런 부분만 좀 추가되었습니다. 한데 이제 샤시 시스템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 ECS로 그리고 VDC 제동 제어까지 쭉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에서 여기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정속 주행 장치가 있었습니다. 정속 주행 장치라면 이제 뭐 80km 세팅하면 차가 그냥 80km 쭉 가는 미국의 긴 고속도로 달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그 다음에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차 많이 막히는 길에서는 크루즈 컨트롤 딱 놓고 달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링키가 없어졌거든요. 한데 최근에 다시 정속 주행 장치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제가 지난번 스마트카 교육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속 주행을 하면서 앞차하고 간격이 좁아지면은 속도를 자동으로 낮춰가지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정속 주행 장치로 발전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워 브레이크나 타이어 압력 제어와 같이 샤시 시스템이 좀 더 많아졌죠. 가장 저 시스템이 많아진 부분이 바디 쪽입니다. 사실은 초반에는 바디 자체가 자동차 주행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제동 제어와 에어스폰이 나왔습니다. 한데 2014년 제네시스 보면은 에어백, 에어콘, 바디 전장 시스템, 파워 시트, 시트벨트, 스티링 칼럼, 클러스터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 보면은 여기에 그 멀티미디어나 심지어 와이퍼 제어 그리고 그 자동 주차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과 같이 쉽게 이제 제네시스 7년 같은 경우는 37개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하이스캔이나 하이비에스 골드로 스캔을 진단을 배울 때가 대부분 99년 에쿠스 나왔을 2000 초반입니다. 제가 2만 대 정도 판 시점이 2002년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레세트 있을 때 팔았던 게 국내에만 2만 대입니다. 그럼 2만 대라면 우리나라 그 당시 정비샵이 한 3만 개 정도였으니까 한 60% 정도 쉽게 뭐 3만 개 중에서도 인테리어 하는 샵도 있고 하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팔았을 때가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자제어 시스템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으로 한 8개 정도였습니다. 한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은 아 이런 게 스캐너구나 열심히 배우고 나서 솔직히 그 다음부터 스캐너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을 겁니다. 한데 지금 자동차는 이렇게 많이 발전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삽니다. 그 다음 이제 고장 코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6개 대표 차종 고장 코드 보려면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해야 되니까 대표적으로 92년 뉴그랜저 3.0 DOHC하고 2014년 제니시스 3.8 DOHC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뉴그랜저 LX 같은 경우는 고장 코드가 이만큼 이렇게 쫙 나옵니다. 사실 요런 정도 고장 코드 뜰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달달달 외웠죠. 아, 무슨 고장들은 뭐도 그러고, 아, 그럼 어떻게 하고 잘 외웠습니다. 한데 지금은 고장 코드가 쫙 무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많다는 걸 보여드리겠어요. 끝까지 한번 끌고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가 P. 물론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고장 코드를 다 보실 일은 없죠. 왜냐하면 뭐 아무리 망가진 차라도 고장 코드가 설계한 그대로 뭐 200개 떠서 온 차는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아이스캔 P 안에 있는 고장 코드 보여드리면 P0011부터 P0082 여기에 쫙 해서 흡기 밸브, 레일 압력, 산소 센서, 레일 압력, 인젝터 회로. 네, 여기 보시면 4페이지 중에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실화 반지 실린더, 이 코드까지. 아이스캔 P 안에 이렇게 많은 고장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장 코드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엑스 골드를 업데이트 하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엑스 골드 사용하고 있다가 이 뭐 P2541 저압 연료 센서 압력값 맞음이라 뜨면은 어떻게 고칠지를 어떻게 아는 거죠.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아이스캔이 처음 ILO 정한 게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PC 기반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는 이런 고장 코드, 혹시 여기에 림홈 모드 P2104 림홈 모드 강제 공회전 고장,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다음 달에 아이스캔 알라면 한 대 드릴게요. 없으세요? 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알았던 고장입니다. 예? 엔진 제어 장치에서 엔진을 특정한 시나리오로 공회전 시키는데 그 공회전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장이 있었죠. 하는 고장들이 예를 들면 P104 리몬 모드 고장 뜨면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엑스 볼트 사용하시면 갑갑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 검색 두드려봐도 헷갈리게 되어 있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엔진 제어 장치가 엔진을 지가 혼자서 막 공회전하고 뭐하고 해? 옛날에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에 인터넷 검색해 봐도 얘가 거짓말 하는 건지 진짜인지 헷갈릴 겁니다. 제대로 찍었다 하더라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고치려면 정비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 보여드린 거는 제가 좀 많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고, 사실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왕 오늘 교육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옛날에 92년식 뉴그랜저에 떴던 고장 코드 하나하고 이 고장 코드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끝하고 분류해 봤습니다. 하면은 옛날에는 11번 산소 센서 고장이라 했던 그에 비슷한 고장이 여기 보시면 P0030 산소 센서 히트 제어 회로 이상 뱅커 1, 2, 3 하고 신호값 낮은 노점까지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데 똑같은 산소 센서인데 산소 센서 희박 고정, 노무 고정 이런 건 옛날에 참 없었죠. 혹시 산소 센서 노무 고정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아이스캔 R 나오면 한 10개 사놔놓고 질문에 답하면 상품적이 해야지 아시는데 괜히 안 생각한다고 욕먹을까 하시는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산소 센서가 노무로 고정되거나 희박으로 고정되면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료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연비가 안 맞으니까요. 하면은 사실은 연료를 무지 많이 잡아먹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게 고정되거나 낮게 고정되면 고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내용을 모르면은
아시는 분들은 이 고장 딱 뜨면은 고장 고친다 이야기 안 하시고, 아니 손님 차 연비 나쁘시죠? 바로 찍어서 연결해서 그냥 견적받고 있거든요. 한데 내용 모르시면 고장 떴네요. 고장 하나 리셋해 드릴게요.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고장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 또 이제 와서 옛날에 이런 산수세도 듣다 배우듯이 이 많은 것을 다 외우시기도 어려우실 겁니다. 이 보니까 제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이 고장 코드 어떻게 하는가 한번 외워보신 적 있으세요? 고장 들으시면 옛날 분들은 다 외웠거든요. 원래 옛날 분들은 요렇게 몇 개 있는 거 외웠습니다. 한데 요즘 신세대의 정비사분 치고 이런 거 이상 뺏기 되는 거 외우실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외울 시간이면 인터넷 두드려서 어떻게 하면 찾는다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로틀 포지션도 옛날에 스로틀 포지션 고장이었는데 여기에 작동 이상 리모 모드 고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크랭크 샤프트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크랭크 샤프트 포지션 센스가 이상하다라고만 했습니다. 한데 지금은 그래 갖고는 안 되니까 이상하다 안 하다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크랭크 샤프트와 캠 샤프트가 위치가 어떻다, 위상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랭크 샤프트, 그 다음에 인젝트도 옛날에는 인젝트가 이상합니다라고는 고장 코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몇 번 실린더의 인젝트의 제어값이 낮다, 높다까지 다 나옵니다. 연료펌은 마찬가지로 이만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내가 뭐 열심히 비교해 봤더니만은 가압의 터키 센서까지는 비교가 가능하던데 옛날에 없었던 내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요즘 스캐너에서만 있는 고장 코드가 학습 부분, 연료 학습, 공회전 학습, 공연비 보정 그런 옛날 스캐너는 없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공연비 보정이 고장났습니다. 희박입니다. 뜨면은 뭐 고쳐야 되죠? 사실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가변 흡기 센서 고장 그러면 여러분 고치는 게 간단했습니다. 센서가 고장났거나 커넥터가 접촉 불량이거나 배선이 잘못됐거나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의 고장 코드는 예를 들면 여기 1번 실린더 실화 단지라고 딱 썼습니다. 뭐가 고장났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1번 실린더가 실화하면은 실린더 내부에 청소가 안 해가지고 카본이 무지 많아가지고 시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밸브 스템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압축 압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공용비 제어가 잘못돼서 그럴 무지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전자 제어를 설계하는 사람도 1번 실린더가 실화가 발생했다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한데 옛날같이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무슨 센서 고장 아니면 실린더 내부에 뭐 탄소가 많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량만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만 때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1번 실린더 실화하는지 고장을 잡을 수 있지 그런 정보가 없으면 완전히 헤매는 거죠. 아마 뭐 깝깝한 정비사들은 1번 실린더 완전히 불에 조립해가지고 다시 대라 할 건데 그렇다 해서 이게 실린더의 기계적인 고장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청소한다고 다른 부분의 고장 때문에 시야가 감지했을 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옛날에는 바로 고장이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레셔널 에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뭐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가 정상과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연비 보정이 희박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면서 고장표를 띄웠어요. 희박하다 하는 거하고 고장이다 하는 건 좀 표현이 다르죠. 뭔가 정상보다 희박하니까 알아서 잘 고치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고장 코드를 띄우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보가 중요하다. 여기 뭐 정발가스 제어 시스템, 엔진 오일, 온도 이런 부분들이 고장 코드가 이만큼 진화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진단기를 사용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고장 코드를 띄워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거 대충 보시면 이해되시죠? 하이스캔이 잘 만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팁스 해가지고 일부 정보만 줬지 고장 코드별 정보를 주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나마 그때는 정겹게도 고장 코드가 한 10개, 20개였거든요. 한데 지금은 200개의 고장이 뜨고 있는데 이거를
하이스캔 안에 넣어서 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실시간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비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센서 값을 한번 봤습니다. 이 에쿠스의 센서 값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뭐 공기량 센서, 노크 센서 쭉 있는데 여기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센서 값은 뭐 길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한 2페이지로 나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기량, 노킹 센서, 또 노킹 센서 지각, 산소 센서, 실화 발생 이런 정보들이 센서 값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튜너기가 꽤 많이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기, 그러니까 스캐너에서 제공하는 센서 값 뭐 10개, 20개 갖고는 차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비 못한다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튜너기 파일 찍어가지고 이런 내부에 일어나는 노킹이라든지 실화라든지 이런 것을 점화 파형으로 파가지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한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캐너의 이런 센서 값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은 요즘 2차 점화 파형 찍기 무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 찍을 필요 없이 스캐너에서 센서 값만 몇 개 조합해보면 점화 2차 파형을 찍어서 보던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센서 값을 조합해가지고 그런 연결하기도 힘든 튜너기에서 보던 정보 보시는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제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값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옛날에는 뭐 공연비 보정이라 나왔는데 요즘은 공연비 보정, 캠사터, 목표위치 또 옛날에는 그냥 노포 센스 1, 2 이상이라고 단순하게 썼습니다. 한데 지금은 노킹 센서 제어 지각이 얼마다, 진각이 얼마다, 합값이 얼마다 하는 값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보도 필요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고장 프로덕트 본들 뭐 노킹 관련 고장 프로덕트 쓸 때 이런 값들을 보고서 센서 값으로 어떻게 잘 고칠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한데 사실은 진단기에서는 아주 열심히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정비 정보나 방법을 갖고 공부하시면 아마 이 진단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아니면은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장비나 뭐 좀 다른 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저기 사장님 장비 못 팔아볼지 모르겠지만은 투자하실 필요 없이 스캐너만 잘 이용하시면 무지 많은 정보들을 받아낼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배터리 전압, 산소 센서 전압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스로틀 포지션도 옛날에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값만 나왔는데 지금은 그 스로틀 센서 포지션 값이 하이를 로로스로 막 크로스에서 나오죠. 이게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평균값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급발진 추정 사고 나는 차 대부분이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값이 하이로 이게 서로 쫙 엇나야 되는데 하나가 고정되어 있어도 한 주 정도 차별이 갑니다. 한 주 정도 지나면 이게 학습이 돼가지고 고정을 해 나가거든요. 하는 것을 이런 스캐너의 센서 값을 제대로 보면 엑셀레이터 페달 값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예, 에어컨도 그렇고 점화 시기도 옛날에 점화 시기 조정하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실린더를 점화 시기가 어떻게 바뀌었다. 옛날은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냥 진각 지각이라 해가지고 타이밍이 얼마 이상, 뭐 예를 들면 5도 이상 은하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 타이밍 15도 은하도 이상하다 안 그러죠. 아, 보정을 무리하게 했나 보다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현재 이런 점화 시기가 얼마나 바뀌어져 있다는 게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점화 시기가 어떻게 뜨는지만 보면 어떤 기통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막 뭐 튜너기 찍어가지고 점화 파일 분석해서 피크가 어떻고 참 보기 힘든 거 분석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화 발생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자제어 메이커 특히나 이제 OB2 그 배기가스 규제가 까다로워지니까는 실화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매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실화 발생 횟수라든지 실화 실린더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센서 값에서 이런 정보만 있으면 어찌됐거나 실화가 많이 발생한 실린더면 그 실린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굳이 뭐 엔진 부조 시험 해가지고 몇 번 그 뭐 타이밍 잘못 맞으면
음하게 보는 경우 있죠. 이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3번 실린더가 속도가 늦어졌다 해가지고 꼭 3번 실린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죠? 한데 전자저장치에서 3번 실린더가 실화가 몇 번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출발을 보조하는 실린더의 타이밍까지 공부했을 게 아니라 3번 실린더가 실화가 많으면 실화의 원인이 어느 계통일까 하는 것을 다른 센서 값을 보고 찾아갈 수 있게 진단기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매 장치, 허지 제어, 연료 레벨 이런 부분들이 센서 값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스트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네시스의 센서 값이 200개라 했는데 여러 분들이 200개의 센서 값의 조합으로서 읽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사실은 고장 코드가 안 떠도 어떤 고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고장 코드가 떠본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 실린더 실하다, 뭐 노무 희박이다 나왔을 때 사실은 그 고장 코드가 명확하게 뭘 고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 고장 코드와 연관되는 이런 센서 값들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지 바로 그냥 차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SKP 진단기에서는 이런 고장 코드 센서 값과 함께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고장 코드만 띄워놓고 이 고장 이구나 보지 마시고 가능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엔진 제어만 하더라도 액추에이터가 꽤 많아졌습니다. 한데 이제 액추에이터는 많이 하자는 게 각 제어 시스템별로 액추에이터 기능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찌됐거나 제가 이것도 뭐 비교하면 옛날에 없었던 게 이제 점화 코일별로 강제 점화하는 액추에이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화가 발생했다 그러면 실린더별로 강제 점화를 해가지고 이게 점화 계통의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기능 자체도 세분화되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액추에이터 기능 가지고서도 모자라는 부분은 특수 기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 모드와 같이 엔진을 특정한 뭐 RPM이나 시나리오로 돌려라 하는 기능까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ISKP 뭐 PC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스캐너 만들기 전문인데 자동차 정비는 전문이 아니지만 제가 새로 진단기 만들면서 하이스캔과 같은 진단기가 잘 팔릴 것 같은 그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고장 코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장 코드와 연계된 센서 값과 정보가 결합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차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스캔 P 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에서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이스캔이 명품이지만 이제는 하이스캔은 이래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는 고장 코드만 본래 하시는 분은 하이스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옛날 차 고장 코드는 하이스캔이 가장 잘 나오거든요. 한데 이제 이런 고장 코드를 보고 나서 차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가능하면 빨리 아이스캔 P에 익숙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뭐 뽑고 무슨 학원에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이제 오늘 그 교육의 그 본론입니다. 아이스캔 P를 200% 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캔 P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기능이 많아서 잘 인식을 못하실 건데 갖고 계신 카탈로그 제일 앞페이지 그림입니다. 아이스캔 이름이 처음이 I인 이유는 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제조사 정비 정보를 열심히 넣었고 올해는 마케팅 정비 정보를 열심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가 발생했을 때 관계되는 센서 값이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아까 워낙 많기 때문에 알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케팅 정보로 고장 코드가 발생하면은 연관된 센서들이 어떤 그룹이다. 그걸 또 어떻게 봐라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제조사가 제공해주지 않는 정보죠. 제조사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하라는 부분이 I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스캐너 진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캔 S가 나온다면 하얀까지 해서 진단하는 것을 이제 S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진단 기능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들이 아이스캔을 이 스캐너로만 사용한다면 한 10%, 20%밖에 사용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보 부분은 잘 사용하시는데 앞으로 카케어라든지 주행 진단이나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가능하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지 200% 활용하는 거고, 사실은 아이스캔 P를 한 200% 활용하면 한 1000만 원 주고 산 장비 못지않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하여간 아이스캔은 ISCN 5가지 기능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캐너 파트지만은 다음번 교육에서는 정비 정보와 정비 보고서 기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월 달에는 소셜 네트워크와 차량 관리 진단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스캐너가 하여간 하이스캔의 차세대 모델이다. 사실은 하이스캔으로 업데이트하기에는 너무나 자동차 전자 시스템의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아이스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은 여기 그 카멘 클라우드에 정비 매뉴얼 보시면은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신 분? 손 안 드신 분은 보셨어요? 보셨다고 이제 손을 들어주셔야지 오늘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제 아이스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카멘 클라우드에서 아이스캔 매뉴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제 5장에 있는 내용,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뭐 5장 소개하면 PDF로 보게 하면은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로 하는 내용이 다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복습하실 분들은 아이스캔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면은 뭐 여기 아이스캔 사용하신 분 다 아실 거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량 진단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고요. 자, 여기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스캔 사용하시면서 뭐 그 심지어 이야기하면 카메라 홈페이지 있습니다. 카메라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가요? 안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하면은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카메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카메라 홈페이지 주소 물어보시는 분 없으시기 바라고, 참 아까 저기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못 오신 분이 있었을 텐데, 오늘 저희가 그 문자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한테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가져오라 했거든요. 혹시나 좀 늦게 오신 분 중에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예, 있으시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오라는 이유가, 다시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하는 내용이 아이스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차가 없으면 아이스캔 기능을 다 들어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치를 해드릴 건데, 그 디버그 모드라고 아이스캔, 그러니까 카메라 개발자들은 이거를 차가 없이도 테스트해보는 모드가 있습니다. 하는 모드를 여러분한테 설정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하면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여기 보통 여러분들이 이 모드 들어가서 선택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죠. 당연히 차도 없고 진단 모듈도 없이 에러가 뜹니다. 근데 이제 그 디버거 모드를 설치하고 나서 여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누르면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디버거 모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한번 누르시면 디버거 모드 1이 됩니다. 1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누르면 2, 3, 뭐 0이 되는데 보통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단하시려면 0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학습하시려면 1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했더니만은 2하고 3은 뭐예요? 물어보던데 2하고 3은 나도 모릅니다. 개발자가 저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어찌됐거나 1로 하고 나서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차도 필요 없고 진단기도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차하고 실제 동시한 같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실은 오늘 갖고 오셨으면 들어갈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 제가 이 사용 설명서 설명드릴 때 여러분이 각자 들어가 바꾸시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왜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문자로 보내드릴 때좀 무시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갖고 오신 분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세팅해 드리고요. 저기 안 갖고 오신 분은 이나 데스크탑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오늘 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하시면 오늘 출석하신 분은 저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원격으로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 안 오신 분들은 땡이고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디버그 모드를 설정하고 나서는 이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설치 영어로 하나 하면은 설치 안 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차량을 진단하고 있을 때 정비 정보를 보고 싶은데 차량 진단을 끝내야 된다라는 그 불편함이 있다 해가지고 이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드인가 이걸 딱 누르면은 이 아래쪽에 다른 기능 갈 수 있게 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딴 기능, 특히나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정비 정보를 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좌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실 부분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스피커 같은 모양을 하다 보니까는 여기만 익숙해서 이게 무슨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딸은 무선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USB 케이블로 유선으로 테스트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면 이제 좀 이따 연락이 와요. 유선으로 해도 테스트가 안 되는 거 막 떠들어요. 다만 원격으로 해서 보니까는 유선으로 했을 때는 이 USB로 이게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설정에서. 한데 케이블은 유선으로 뽑아놔놓고 설정 모드는 무선으로 해놓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전화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유선으로 하실 때는 케이블 꼽으시면 이 깜빡이는 게 USB 모드로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USB 모드로 바뀌어서 빨갛게 깜빡이면은 유선으로 해서 차량 통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있는 거는 무선이다 하는 표시를 여기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무선이나 유선 진단기가 무선이 잘 안 돼가지고 통신 안 되는 거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카메라 누르면은 나와 있는 화면 전부 다 딱 잡힌다는 거 아시는 분? 알고 계시죠? 예, 워낙 국민 지역은 열심히 교육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 카메라 표시가 있는 화면은 다 잡히고, 이거 화면 줄이는 거 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진단을 하면서 바로 건너뛰어서 갈 수 있는 모드가 초기 화면 모드입니다. 자, 이제 차량 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메뉴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지랄 수 있는 좀 참아주시고요. 여기 참 차량 등록을 해가지고 진단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차량 등록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짜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진단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진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가장 강조할 부분이 정비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정비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차량 등록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부천에서 교육할 때는 차량 등록 정비보고서를 대부분 다 하고 계셔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어저께 서울 교육할 때는 진짜로 차량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한 70, 80%더라고요. 무지 중요하고 요긴한 기능이니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제조사와 차종과 연식과 엔진까지를 선택하고 차량 등록을 누르면 그 차를 이 아이스캠피에 등록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정비샵에 제가 한 500분, 1000분 오세요 했더니만은 부천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요즘 500명, 1000명 가게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잘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차들 어떻게 다 교육해요? 하면 오셨을 때 1, 2, 3, 4 선택하고 나서 예를 들면 서울 가게 1, 2, 3, 4 등록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1, 2, 3, 4 번호만 치면 그 차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량 등록 기능입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인 사용법은 2시간 동안 여러분이 욕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자습을 하시고
제가 아이스캔을 200% 활용할 수 있는 좀 강조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고장을 한꺼번에 자동 코드 검색하는 거 해가지고 하면 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 사용해서 보시면 돼요. 네, 이 기능 다 사용하시네요. 네. 가능하면은 귀찮더라도 이거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제 차가 그랜저 TG인데 제 시스템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한데 이제 검사소 갔더니만은 이상한 쪽에 고장이 떴었습니다. 뭐 6코드 뜨고 뭐 뜨고 해가지고 제가 단골 정비샵 일산에 단골 정비샵에 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저는 고장을 알면서 사장님한테 뭐 고장 좀 있는 것 같은 찍어보세요 했더니만은 하이스캔 들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하더니만은 제 차 고장이 한 6개 있었는데 ECU, TCU, ABS, 에어백 찍고 나서 고장 한 개밖에 없네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웬만한 정비사분들이 옛날에 하이스캔이나 하이데스 볼트 갖고서 TG만 이제 12개인데 저희 시스는 37개거든요. 37개 시스템 들락날락 하면서 고장 조치할 사람 없습니다. 사실 대부분 정비샵이 그렇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을 쫙 훑고 보십시오. 또 쫙 훑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다 없다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 고장 진단을 바로 하고 나처럼 뭐 저야 스캐너 메이커 사장이니까 고장 코드 다 찍어보고 알고 가긴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진짜 엔진 경고등 떴는데 다른 시스템 고장이 있는지 모르고 갈 수도 있죠. 하면 엔진 관련된 고장을 고치러 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고장이 쫙 나오면 바로 여러분하고 매출이 직결되는 거죠.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치 어떤 정비샵 갔더니 엔진의 고장 하나만 딱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은 쫙 훑어가지고 고객님 차에 고장이 6개네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어디 있습니다 하면은 그 정비샵하고 완전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넣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수가 많으면 진리하시는데 절대 진리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스템 수가 많으면은 캔 방식 통신 차량입니다. 캔 방식 통신 차량은 무지 빨리 넘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시스템 많은 차와 시스템 적은 차가 전체 hul러 속도는 오히려 시스템 많은 차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OBD1이나 OBD2 초기 차량은 꽤 많이 걸립니다. 하나 하는데 한 5초씩 걸리거든요. 아주 느리게 갑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차들은 시스템도 뭐 한 5개, 10개밖에 없거든요. 하니까 큰 시간 걸리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부천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은 고객 오면 이거 떼어놔놓고 같이 본대에 고객 설명하면서 하면서 나한테 이거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심심하니까는 음성을 좀 넣어달래요. 엔진 제어 시스템 고장 없습니다. 음성 넣기 좀 그러면 하나 끝날 때마다 띠링 까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장 코드 자동 검색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실제 보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이 아이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일단은 처음 보면 여기 이제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쉽게 병뚜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번도 진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진단하게 되면 이 병뚜껑을 열었다라는 뜻으로 떼게 해놨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 녹색이 켜지면은 고장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쉽게 처음에는 여기 하얀색으로 백지로 있다가 이 일부러 아이콘을 가운데 빈 부분을 희게 만들어 놨습니다. 녹색으로 나오면은 고장이 없다는 거고 여기 이게 원래 노란색인데 밭에 노란색이 이렇게 희게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나오면은 고장이 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시 보시면은 얘는 진단을 했는데 아마 고장이 있는 모양이네요. 노란색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냐면 고장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쭉 다 나오고 나서 여기 이제 얘는 삼각형이 없는데 얘는 삼각형이 있죠. 얘는 진단을 했고 얘는 진단하지 않았다 하는 표시입니다. 혹시나 고객이 물어보면 여러분 답변하셔야 될 거니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겹게, 뭐 힘겹게는 아니지만 전체 시스템 고장 코드를 쫙 훑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 전체 시스템 고장 코드 읽은 거를 정비보고서에 반영하시는 분, 여기 정비보고서 작성하시는 분,
뭐 무색이시네? 아, 다른 분 안 하세요? 네. 뭐 모르셔서 안 하시거나 하여간 귀찮아서 안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데 이제 그 정비 보고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 자동 검색을 한번 하면은 그 내용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텍스트 샷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고장 코드가 발생했다 안 했다는 게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쉽게 제네시스 37개 시스템 점검하면 엔진 이상 없어, 뭐 이상 없어, 뭐 이상 없어 하는 게 쫙 다 나와 있거든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서 진단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반드시 정비보고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은 하이스캔이나 옛날에 진단기 갖고 계신 분이 그런 제네시스 37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 없다를 진단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만들어주려면 한 1시간 걸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스캔 P에서는 1분 정도만 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전체 시생 결과를 반드시 보고서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무지 있어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한다 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교재를 뭐 주말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는 이건 웬만하시더라도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은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장 코드 소거하는 것은 전체 시대 고장 코드가 한꺼번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슈 하나 들어가가지고 고장 소거하고 빠져나오고 티슈하고 시간 많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전체 고장 코드 보고 전체 소거, 개별 소거도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스캐너 사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놓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관리. 여기 차량 관리 대부분 안 하신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데모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이스캔 200% 활용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차량 등록하고 보고서 제조 작성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메이커, 차 모델, 연식, 엔진을 선택하고 차량 등록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등록하는 내용을 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고객 이름, 차량 번호, 연락처 내용을 쭉 듣고서 등록만 누르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쉽습니다. 저희가 정비사분들이 이거 타이핑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그냥 등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사장님 그 고객 몇 분 정도 관리하세요? 예. 뭐 부춘분은 내가 한 500명 1000명 하시셨더니 5000명 그러시던데 하여간 어찌됐거나 건강한 분도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데 그 차를 언제 진단했고 그때 진단한 결과가 어떤지를 알기가 힘들죠. 하기 때문에 이 차량 관리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능을 개발한 거는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국토해양부에 정비력 전송하는 거 한창 데모할 때였습니다. 근데 추세는 어찌됐거나 개별적으로 정비한 내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단기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버튼 누르고 표출되고 하는 부분인데, 예, 일단은 이 차량 관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차량 관리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진단으로 들어갑니다. 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뭐 에쿠스 2004년 4.5 DOHC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메이커, 차종, 연식, 엔진까지 선택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다음에 이 차 흘러냈을 때 여러분이 따로 이거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등록을 누르시면 고객 이름이 뭡니까? 라고 나옵니다. 구미 고객, 차량 번호는 20가 1405 2014년 5월달이고 01 2, 3, 4, 5, 6, 7, 8 하고 주행거리도 뭐 여러분이 처음 고객 오셨을 때 주행거리가 뭐 한 5만 킬로였다. 그리고
2014년 5월 예를 들면 오늘 처음 오신 5월 9일날 처음 오신 고객이다라고 해서 확인. 이 누르면은 차량이 등록됐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메이커도 여러분 하기가 해서 하면은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다음부터는 제가 20과 1405라고 했죠. 이 다음부터 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20과 1405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다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이런 기능,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 사용 안 하시면 여러분 고객이 한 1000명이라면 1000명이 했던 진단하는 이런 게 그냥 한 폴더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달 뒤에 그거 찾으려면 한참 헤매죠. 그 날짜를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그 날짜 중에서 굳이 많은데 지금부터 한 거는 다음에 이 1406을 치면은 그 내용만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고장코드 자동 검색. 이제 고장코드 자동 검색하는 거 쭉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차에서도 이 정도 속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만 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고장코드 검색이 완료됐습니다. 하면은 그 결과를 보시려면은 여기에 텍스트 샷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여기 한번 눌러보면은 지금 했던 여기 고장코드 에쿠스 LG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엔진 제어부터 전체 확인해볼까요? 네 11개 시스템에 고장이 있다 없다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이제 이 컴퓨터에 이런 전체 고장 검색한 게 많습니다. 한데 여기 보시면 하나만 딱 뜨죠. 아까 등록한 차량에 해당되는 고장 진단 결과가 나오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하기 아주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된 차량을 보시려면 여기 두 번째 등록 차량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제가 이미 등록해 놓은 차량들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등록한 게 위에 있고 쭉 날짜별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 제가 그저께 교육하면서 기아 K5 하면은 편하다는 게 그 K5가 이 연식이 뭐고 엔진이 뭐고 하는 게 따로 고를 필요 없이 처음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이 K5가 3개월 전에 왔다가 다시 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등마개가 없죠. 한번 진단했기 때문에 등마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아이스캔 P에서는 K5를 한번 진단하고 나서 끄다가 1분 뒤에 다시 진단하는지 이게 3개월 뒤에 진단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진단한 거는 등마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처음 한번 등록하고 나서 한번 쫙 훑었다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고서 작성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아까 텍스트 샵 보면 아까는 에쿠스가 하나밖에 안 나왔었죠. 지금은 3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방금 선택한 K5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 K5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이 쉽게 이제 K5가 3개월 전에 왔다가 오늘 다시 왔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전체 고장 붙었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등록 차량이 보시면은 2153, 7890 쭉 되어 있는데 7890 한번 보도록 하죠. 차가 처음 왔을 때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차량 번호란에 그냥 뒷자리 4자리만 쳐보시면 됩니다. 7890 하면은 7890으로 등록한 차가 바로 나옵니다. 하면은 이거를 하면은 7890이 차종이나 연식이나 엔진이 뭐가 있다는 게 뚜껑이 나오죠. 옛날 스캐너 같으면 차 새로 나올 때마다 시스템 선택,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 스캐너 사용하시는 시간이 무지 줄어들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차량을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은 여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이스캠 캡트라는 폴더가 바탕 화면에 깔립니다. 사장님 PC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있는지. 안 깔려 있어요? 아이스캠 피?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폴더 이름이 등록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안 하고 진단해서 화면 잡고 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 폴더 안에 그냥 다 담겨 있습니다. 한데 만약 여러분들이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 나셨다면 이런 식으로 차량 번호별로 폴더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K5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쭉 잡았던 것과 사진들이 K5에 해당되는 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진단했거나 차량 정지한 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했을 때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여기에 무지 많은 이 내용 중에서 뭐 사전 보고 골라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한데 그럴 필요 없이 차량 등록만 하면 해당되는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K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쭉 잡아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등록 기능이 뭐 진단하기도 편하고 과거 시스템 불러내기도 편하고 사후 고객 관리하기도 무지 편하기 때문에 꼭 익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기능이 보고서 작성 기능입니다. 사실은 제가 1, 2, 3월 달에 마케팅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요. 열심히 사실은 요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카페도 만들고 요즘부터 카페보다 블로그 만들어 가지고 준비한 내용들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한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정비 사진 찍고 막 뭐 다른 제조사에서 한 애니메이션 막 동영상 찍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런 정비 보고서를 제대로 만드시면은 제가 만든 블로그에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제가 올린 블로그 아니고 여러분이 정비하신 걸 잘 공부하시려면 뭔가 남들이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비 보고서입니다. 하니까는 두 번째는 정비 보고서 작성하시는 것을 꼭 익혀 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차량을 진단하고 나서 보고서를 누르면은 이렇게 5가지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대충 아실 건데 이 아래쪽에는 개별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진단 화면을 보는 거, 주행 기록 보는 거, 텍스트샷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폴더에 정비 사진을 넣는다면 정비 사진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개별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보고서 작성하겠다 하면은 정비 보고서 작성 출력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하시면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키보드 많이 안 두드리고 또 이제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태블릿 터치만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태블릿만 갖고도 보고서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보고서 출력을 누르면 여기에 3가지 그룹으로 진단 화면, 주행 기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네모난 박스를 클릭만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또 지금 아마 뭐 대부분 분들이 차량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면 여기에 쫙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 진단했던 거. 근데 여러분들이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해당되는 차량의 항목들만 나오기 때문에 훨씬 찾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 정보의 내용을 적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점검 보고서라 해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점검한 것 같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 사진 추가 기능을 해가지고 하면은 해당되는 폴더에 담기는 사진을 쭉 보고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이미지를 보고 선택해서 적용하면은 사진까지 다 들어갑니다. 물론 뭐 보고서 한도 작성 안 하신 분은 사진까지 물을 수 있는데 제가 다음 분 교육에는 아마 구미는 우리 김 실장이 교육을 몇 번 했을 건데 카메라로 찍어서 엔드라이브를 올려서 바로 이렇게 보고서 연결하는 부분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스캔 P의 매뉴얼 있는 대로 N 드라이브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 네이버 카메라로 찍은 그 자체가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뜰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N 드라이브 기능이거든요. 뭐 다음 달까지 기다리시기 힘드신 분은 가서 직접 그 우리 사용 설명서 보고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그렇게 사진을 넣어놓은 것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화면을 보고서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단 화면을 쭉 보는 부분이고 주의 기록 관리.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웬만하면은 센스값 그래프를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가끔씩 아이스캔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고서 올린 걸 다 봅니다. 또 그 보고서 올린 것 중에서 잘 된 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블로그에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하면은 그냥 뭐 무슨 보장부터 떴다 안 떴다는 거는 고객한테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해가지고 딱 넣어놓으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고장 코드의 전문가면은 어떤 고장 코드가 떴다 했을 때 이거 뭐 산소 센서 불량 그러면 산소 센서 신호 뭐 산소 센서 희박 노무 띄우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차에 많은 고장 코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번 실린더 실화를 했을 때 1번 실린더 실화와 연관된 센서가 어떤 게 있죠? 아시는 분 계세요? 1번 실린더 실화 그러면 어떤 센서가 봐야 되는지 우리 모범생 사이도 잘 모시는 거니까 다 모시겠지만 사실은 연관되는 게 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두 것도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 뭐냐면 1번 실린더 실화 떴을 때 여러분이 대충 떠오른 센서값 몇 개 찍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딱 띄워놓으면 뭐 남들 봤을 때 있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센서 그래프를 잘 사용하시는 분은 산소 센서 이상이 됐을 때 그 이상한 파일 자체를 먼저 쫙 띄워가지고 캡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를 다 정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빨간색 표시 났더라고요. 이 부분 다행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딱 캡처해가지고 정상입니다. 났습니다. 사실 그런 거 보면 보기 많은 거죠. 그 자체가 뭔지 모르지만 내 차가 비정상적인 파일에서 고쳐졌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정비 보고서를 하실 때 이런 센스 그래프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라서 넣는 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샷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 진단을 전체를 다 했을 때 이 텍스트 샷 관리에서 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만드신 보고서를 보시려면은 여기 SNS 정비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관리하는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보고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다 그러면은 공유를 시키시면은 카멘 클라우드에 쫙 나와 있습니다. 예, 보고서 기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3월달에 마케팅 교육할 때 구매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정비샵에 고객이 없다 이야기 하십니다. 하면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저기 있거든요. 벤처와 같이 좀 그런 마케팅이 필요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마케팅 홍보비, 예를 들면 여기 삼성 스마트폰 마케팅 홍보비 매출이 한 20%, 25%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한 100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 원가의 한 25만 원 정도가 광고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TV 틀면 스마트폰 광고 무지 많이 나오죠. 하면 여러분 정비샵의 한 달 매출이 얼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한 달 매출에 10% 정도를 광고비로 사용하시라 그러면 여러분 고객 전에 힘들 겁니다. 안 그래도 굶어 죽겠는데 매출이 10% 하면 나는 월급도 없이 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스캔 P에 있는 보고서나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 이상 돈 들이지 않고 약간의 어떤 시간만 투자해서 마케팅 하시라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까요? 아까 등록 차량에서 제가 좀 샘플 많이 해놓은 게 K5 차량이니까 K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5가 아까 쭉 고장 진단을 했다라고 치고 보고서 작성에 가보면 이 아래쪽에 일단은 여기 64-2153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진단 화면이나 주행 기록이나 텍스트샷 관리는 다 2153에 해당되는 것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진단 화면을 보면 여기 진단 화면이 꽤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차량 번호 보시면 다 64-2153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게 파일을 섞을까봐 일단 파일 이름에는 차량 번호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014년 5월 7일날 했다라고 날짜가 쫙 나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2014년 5월 7일날 한 내용을 보고서에 넣고 싶다면 선택하는 대로 잘 보시면 이 화면이 바뀌게 나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제가 이제 테스트하면서 계속 이 기능을 눌러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왕 고장 없는 거, 정발가스 무술 실험하는 거, 그 다음에 액추에이션 실험하는 거, 액추에이션 안에 가보는 거들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고객한테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다 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고장이나 여러분들이 센스값 그래프를 잡았다, 중량을 잡았었다 했을 때는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기록 관리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특정한, 예를 들면 이제 공연비 보정 분석을 했을 때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봤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 값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제 나름대로 공연비에 해당되는 흡기압 센서, 요거 공연비, 실제 공연비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연비 희박 고장이 크다 했을 때 이런 정도는 비슷하겠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파형을 저장하면은 여기에서 다 볼 수 있고, 그거를 시간을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잘하시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이게 싹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올라갔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 그래서 연비가 나쁩니다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정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요 모드로 딱 같은 센서를 선택해가지고 해서 이 파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고객이 뭔지 신뢰가죠. 사실 이렇게 센스가 그래프를 제대로 찍어서 보고서에 내줄 수 있는 진단기는 아이스캠 P밖에 없습니다. GDS에서도 안 됩니다. 하는 게 이제 센스 그래프를 보기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샷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 진단했던 내용들이 쫙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고장 코드 자동 검색 돌리고 나서 마음에 들게 나왔는지 한번 쭉 확인해보세요. 물론 이제 고장 코드 자동 검색에서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놓친 내용들도 여기 쫙 다 나오게 됩니다. 하면 이제 이게 제대로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보고서에 올려야겠다 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개별 항목 확인은 여기서 한 5개 정도가 이번에 했구나. 여기서 첫 번째 걸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첫 번째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보고서 작성할 때는 보고서 작성 출석에 가시면 됩니다. 하면 이제 보고서 작성하면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예 한꺼번에 셋 다 모아놨습니다. 하면은 첫 번째 화면 작은 거에서 한 5개, 하나, 둘, 셋, 똑같이 이제 바뀌어 나가죠. 네, 5개. 그 다음에 주행 기록 1개, 그 다음에 고장 코드 본부 1개를 보고서로 작성하겠다 하면 그게 보고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실제 이제 K5는 우리 직원입니다. 한데 직원 바꾸면 여기에 예를 들면은 근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작업 내용에 저런 걸 적으십니다. 점검을 쫙 해가지고 점검할 항목이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고객이 돈이 많이 나온다 해서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10가지 중에서 이런 거는 고객이 요청해가지고 이번에 정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신나게 한 100만 내고 고치는데 그런 거 안 해놓으면 자기가 돈 많이 나오니까 하지 마시게 놔놓고 나중에 이거 왜 안 고쳤어요? 라고 막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런 작업 내용, 고객 요청 사항에 예를 들면
10가지 항목 중에서 고객이 8가지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항목을 냈고 나머지 2가지 항목은 앞으로 타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하면 고객은 뭐지 찝찝하게 가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문제 생겨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짧게 이런 많은 내용들을 쭉 점검했다는 것을 고객에게 신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점검표를 저희가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양호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한데 예를 들면 특정한 부분이 양호하지 않거나 수리가 요망되면 고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엔진 오일이 반 요망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지런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 넣거든요. 사진 추가 하면 제가 이제 차 정비한 사진은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육했던 사진을 샘플로 몇 개 넣어놨습니다. 한번 예를 들면은 이 사진 여기 괜찮네? 적용. 또 이 사진 보고서 적용. 사진 2개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화면은 이제 선택이 다 됐고 보고서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게 보고서 저장돼가지고 그 폴더 들어가면 프린터가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서는 프린터가 되고요. 네. 만약 저장시켜가지고 내 폴더에 확인해가지고 프린터라고 하면 프린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홈페이지에다가 공유해야지 프린터가 돼요. 제가 제 PC에 PDF가 좀 이상한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SNS 정비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만든 보고서를 여러분이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보고서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장 코드 점검한 거, 그 다음에 화면 한 5개 선택했죠. 우리가 5개 선택한 거, 아까 서울역에서 교육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한 2개 정도를 샘플로 교환이 요망된다 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하고 출력기는 어디서 하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되고 따로 저장이 폴더로 돼요. 네. 거기 말고 세이브 데이터 그 앞에. 네, 거기 앞에서. 예전에 그 기능들을 넣는다고 들어서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브 데이터. 그 레포트. 오늘 만든 걸 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오늘 만든 그의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차 들어가는 거. 지금 너무 복잡한데. 여기서 프린트 해보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린터하고 바로 프린터 끝나고 프린터하면 네.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깜빡하고 이제 저장을 바로 눌릴 수 있대. 예. 눌러서 타로 들어가는 거 누르면 엄청 많이. 그게 귀찮아서 위로 눌러놓고 올리는 상태에서 곧장 접속해가지고 뽑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전 여기서 프린트하는 걸 생각했고, 사실은 이제 좀 들어가기 복잡한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비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들어간 김에 말씀드리면 만든 보고서가 7페이지인데 이 7페이지 내용 전체다가 그냥 사진같이 JPG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객한테 원하는 페이지만 사진 전송하듯이 그냥 PC 카카오톡에서 넣어버리면 7장 다 보내시려면 제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7장 다 카톡으로 넣어버리면 쫙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칼라로 프린터 많이 하면 또 잉크 많이 사용된다라고 막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비사에서 직접 프린트하기보다는 카톡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쪽에 신경 썼는데 아마
아까 본 SNS 프린트에서 사는 게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이 보고서 작성이고 보고서 조회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그 예전 같으면 아마 지금 차량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은 여기에 쫙 여러 가지 차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그 기아 K5가 나오죠. 그럼 현재가 기아 K5만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차량 등록을 강조하는 이유가 차량 등록해서 하면은 모든 것들이 그 해당되는 차량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은 뭐 오늘 보고서 만든 건 찾기 괜찮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재 같이 한 1000대, 2000대 관리하면은 아마 이전에 왔던 K5 찾으려면 이 아래 쫙 한참 내려가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 뭐 K5 치고 나서 또 K5에서 나오는 것.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무지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차량 등록을 안 하신다면 그리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작년 10월달에 이 기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만 이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카메인 클라우드에 같이 보시려면은 수동에서는 여기에 이걸 선택하고 나서 공유하기를 보내면 됩니다. 하면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는 뭐 장난같이 뭐 옛날에 초기에는 뭐 사진도 막 정비 보고서 올리고 막 장난치실 분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은 혼자 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면은 가능하면은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유시키기 원하면은 그리고 계속 모든 분들이 올리는 정비 보고서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신 분인데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 다른 정비사분들이 작업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고장 나온 화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장 코드 정비 보고서 이렇게 잘 올려놓으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 블로그가 아이스캔 명품 정비인데 이 아이스캔 정비 보고서에 제가 잘된 정비 보고서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잘된 정비 보고서였구나 웬만큼 볼만한 건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하니까는 웬만한 기본만 가시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기아 오피러스에 진단한 보고서인데 제가 이런 설명과 함께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고객 이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혹시나 고객이 보고 고장 무지 많이 뜬 차인데 뭐 자기 이름 나와 있으면 무지 싫어하겠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해서 일부러 다 가려놨습니다.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하실 때 여기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회사 이름이나 작업자들은 아이스캔 사용자 등록할 때 정확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회사 이름에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이름에 주소가 나오는 목포에 계시는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해되시죠? 하면 이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열심히 하셨는데 정비샵 공부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샵인지 모르시니까. 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 보고서만 올렸는데 이 보고서만 올리면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좀 작전을 썼습니다. 뒤쪽에 보면 고장 코드 같으면 해당되는 고장 코드가 내용이 뭐고 하는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다 붙여놨습니다.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 정비사가 열심히 해서 올려놨다 보시기 사실은 뒤에 부분은 제가 붙였거든요.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잘 못하시는 부분을 제가 붙여가지고 여러분이 올린 정비 보고서를 최대한 공고를 드립니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장 코드 발생하면 네이버 검색 잘 하시죠? 네이버 검색이 고장 코드를 하면은 이 사이트가 링크되고 그런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와 GS 고장 코드 가이드가 있구나 하면은 여러분이 만든 보고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고장 코드 가이드를 보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제대로 하시고 다음번에 저희가 좀 카빅스 정비체인이 활성화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가 있으면 그걸 저희한테 등록할 때 하라고 할 겁니다. 하면은 이런 내용 띄울 때 이 정비샵이
블로그가 뭐고 홈페이지가 뭐고 하는 것도 다 홍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정비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정비 보고서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게 그 보고서 만들고 조회하기 기능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단 사진, 그 다음에 그래프 사진, 차량 정비 사진들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에 해당되는 차량 등록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렸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차량 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쉬었다 했습니다. 차량 진단 부분 여러분들이 다 당연히 사용하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차량 진단이라 그러면 고장 진단, 소고, 센서 데이터 액추에이터 값을 보는 기능이고요. 여기 이제 고장 코드 보는 방법. 네, 여기서 이제 그 8번째는 고장 코드가 뜨면 여기에 제조사 정보, 카메라의 상담 정보가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제조사 정보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사고 치는데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고객분한테 고장이 뜨면 이걸 눌러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는 경우는 생략할 텐데 여러분이 한 번씩 사용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권장하는 이런 고장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범적으로 잘 고칩니다 하는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카메라의 고객 상담 정보로 가지고서 자동차 보실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케팅 할 수 있게 운전자용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마케팅 정보이고 뭐 차하고 다르네요 라고 고객 전센터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하고서 이제 K5에 인젝터 고장 하나 해서 클릭해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하면은 뭐 바쁘긴 하지만 샘플로 그까지만 보여드리면 부천에서 교육할 때 그거 K5 인젝터 아니네요 라고 이야기 바로 하시더라고요. 차량 진단에서 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상담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고 OEM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하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조사 정비 정보 고객 앞에 띄워놓고 고객님 이 고장의 내용이 이런 부분에 인젝트가 이상하다는 것이고 이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면 고객은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신뢰성 있게 정비하는구나 하는 쪽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고객 마케팅 정보 하면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다들? 제가 이걸 띄웠거든요. 하니까는 이제 하시는 분이 이거 K5 인젝터 아닌데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거 원저자이신 이봉호 이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K5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실 분은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인젝터가 이상하다 했을 때 고객분들한테 인젝터 원리가 이런데 이런 노즐이 막혀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는 운전자한테 쉽게 보여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예전에 그 카네샵에서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이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여기 있는 화면 한 20, 30장 정도를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고객 마케팅 유지하십니다. 인젝트 고장났다 그러면 이거 하나 떼어놔놓고 한 10분씩 설명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애니메이션까지 나오고 지금 마케팅 정보로 들어간 화면이 14만 장입니다. 근데 14만 장이 모든 고장 코드를 개별적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절대 마케팅 정보는 고객 마케팅용이지 이거 갖고 자고 친다가 흘려졌네요 라고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내용이 이제 코드 연동 정비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고장 코드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제조사 고장 코드별 가이드를 보고서 정비를 정확하게 하시고 사실은 제조사 고장 코드별 가이드도 아까 말씀드린 실화 이상 같은 내셔널 고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스캐너의 센서 값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고객 상담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센스 데이터 보는 부분은 다 아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하면 보장에 해당되는 센스 값을 좀 선택해 가지고 그래프를 잡아서 저장해 놓고 보고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센스 값 선택하는 부분은 다 아실 거고요. 데이터 보기 매뉴얼 보고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매뉴얼은 이봉무사님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 취향에 맞게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은 보고서 쉽게 따라하실 겁니다. 액추에이터 구동은 마찬가지고 구동하면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 4개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사용하시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상자 기능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를 그 PC에만 저장, 서버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하실 때는 여기에 자기 PC에만 저장을 설정하시고 좀 익숙하시면 그냥 바로 서버에 저장하면 여러분이 저장하는 순간 카멘 클라우드에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대로 작성하시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기 따금 센스 그래프 그리는데 뭐 날 밝아지니까 안 보이는데요, 뭐 색깔 왜 이렇게 써 하시는 분 있으신데 이 색깔 전부 다 이게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아니 나는 모든 색깔 다 까맣게 볼 거야 마음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센스 그래프 바꾸고요. 단위 설정,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까도 사장님은 여기 회사 이름에 주소를 적어 놓으신 분입니다. 하면 정비보고서 만들 때 여기 여러분들이 적으신 내용에 그 회사 이름과 사장님 이름과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딴 건 몰라도 사장님 이름, 휴대폰 번호,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동 로그인은 여러분이 뭐 GS점을 딴 사이트 들어갈 때 로그인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내용은 프로그램 정보 보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는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이스캔 사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차량 등록하기, 보고서 만들기, 전체 고장 코드 검색하기, 그걸 보고서 띄우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크게 시간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차피 많기 때문에 뭐 다 설명 못 드릴 건데 그 다음에 스캔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특수 기능을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하이스캔에서 제가 특수 기능을 처음 만났던 게 그 ABS에 공기가 차면 에어 브리딩이라서 공기 빼기 기능이 처음 들어간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수 기능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특수 기능들이 해당되는 차가 있고 진단에 들어가 봐야지 메뉴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은 전자저계통의 특수 기능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프로그램 기능, 초기화 기능, 스로틀 위치 학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캐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프로그램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뭐 공연비 학습값을 초기화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공연비 관련된 고장이 떠가지고 이것저것 다 고쳐봤는데 안 됐을 때 마지막에는 학습값이 잘못됐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또 이제 공연비에 관련된 산소 센서 이런 걸 갈았을 때 이 망가진 산소 센서에 기준해서 학습을 했다면은 그 센서를 갈고는 초기화시켜 주는 게 낫죠. 아니면 얘는 계속 엉뚱한 학습값을 한참 시간 걸려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정비를 하시려면 스캐너의 특수 기능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는 부분으로 스로틀의 위치 학습을 수동화하는 방법, 아이들 공기량 자체를 학습, 수동으로 학습, 그리고 공장에서 심사로 나왔을 때 학습하는 방법, 서비스 모드로 하는 방법, 소거하는 방법, 가속 페달 위치 학습, ECM의 학습값 초기화, 메모리 초기화, 부팅. 여러분이 하다 안 되면 이상하다, 이슈가 이상하다 해서 이슈를 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부팅을 다시 하거나 리셋을 하거나. 그러고도 안 되면 이슈를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 고정값 삭제, 기능 프로그래밍, 필 점검, 초기화, 이 세팅 기능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저 장치일수록 깡통이 많습니다. 깡통이라기보다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꼽아놔 놓고 이게 어떤 차에 장착됐다를 알려줘야지 그 기능을 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 차량에 ABS가 무지 많은데 ABS 하드를 하라는 거죠. 이 ABS 제어기가 K5에 달렸다라고 딱 제 진단기가 알려주는 순간 K5에 맞는 ABS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치 자체를 락한 상태로 출고를 합니다. 그리고 스캐너에서 그 락을 풀어주면서 이 저장치가 어떤 차, 어떤 사양에 달렸다는 걸 알려줘야지 동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단기 이런 기능 모르면 옛날같이 열심히 저장치 바꾸고 왔는데 차가 완전히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아시겠지만 르노 삼성차가 처음 나와서 한번 직영정비샵에 안 가면 본동 진단기에서 진단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최초로 직영샵에서 한번 저장치에 진단하겠다라고 락을 풀어줘야지 한번 풀고 나면 아이스캔이 됐건 본동 진단기로 진단이 됩니다. 한데 신차가 나와서 한 번 더 직영샵에 가서 진단을 안 받은 차는 어떤 본동 진단기로 아예 진단을 못합니다. 한 부분이 이런 락 끌어놓는 기능들입니다. 하는 것들이 스캐너의 수기능들입니다. 고장 코드 소거하고 하는 부분, 림폼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진을 공회전 모드로 한번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센서 값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는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 교환하고 나서 하스값 초기화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는데 참 특수 기능이 애매한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 특수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한 보면 아 그냥 초기화하면 되지 끝 그죠? 아 배우셨죠? 끝입니다. 한데 이제 특수 기능 중에서 한 20% 되는 특수 기능들은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된 의미를 아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제가 미리 공지하는데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아이스캔 매뉴얼하고 이 특수 기능을 정리해 보니까 꽤 많습니다. 사실은 뭐 한 10몇 개 정도 되면 내가 교육하고 띄우려고 했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되는 특수 기능들이 아이스캔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책을 만들어서 나눠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팔기도 그렇고 공짜로 주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생각으로는 다음 달 희망 캠프 교육 오시는 분한테만 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책이 나오게 된 문자 드릴 테니까는 웬만한 그 문자 뜨면 아 그때 나눠준다는 특수기능 책을 출석하면 준다는 거다라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 책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엔진 메커니즘 쪽에 있는 특수기능 중 일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식 속도 비교 테스트. 여기 보시면 이제 압축 압력 시험, 아이들 속도 시험, 연료분사 보정값 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전한 실린더에 웬만한 점화 찍는 뭐 튜너기나 피코스코프보다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이 지원되는 차에 한했습니다.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 진단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회전 시에 엔진 회전 수를 봤더니 이렇게 차이 납니다 하는 정보를 줍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차이 났을 때 차를 고장났다고 고치려 해야 될 건지 정상적이라 해야 될 건지 하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엔진 회전수 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고정을 안 한 맨 얼굴 상태로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를 알아야지 어떤 실린더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편차라는 의미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차하는 게 아니라 고정 없이 공회전 했을 때 편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했을 때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해봤더니만은 이게 평균이 720인데 730, 710이 한 10rpm 차이 나죠. 고정 없는 공회전에서 10rpm 차이 나면 차가 문제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여러분이 마케팅을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이봉의사님이 분류를 했습니다. 4rpm 이하인 경우는 무지 괜찮다. 아, 그거는 뭐 편차도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41rpm 이상이면 매우 나쁘다. 이거 나쁘다고 고장코드 안 띄우더라도 자신있게 고장이다 하고 고치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모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가지고 차를 진단한다까지 하시면은 고장 코드만 가지고 정비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 속도 비교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연료 보정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만은 속도를 똑같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연료 보정을 해봤더니 각 실린더별로 연료 보정량이 이만큼 차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보정량은 엔진이 정상적이어서 보정할 필요가 없으면 이 2.5mC는 필요가 없는 연료량입니다. 결국은 보정을 가지고서 그 차량의 승차감이나 구조를 감추는 대신에 연료는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운전자들이 제일 예민한 게 연비잖아요. 아, 사장님, 이 보정량 테스트 해봤더니만은 2.5mcc, 이게 한번 연료 분사량으로는 25mcc가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십시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아서 보정이 없이 같은 RPM 되게 한다면은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진단기 말고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오비디온 차량에서는 차가 이게 뭐 타이밍이 어떻다는 거를 점화시기 갖고만 했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화시기가 5도가 됐건 15도가 됐건 다 이상이 없습니다. 고정한 거거든요. 결국은 고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다 하는 게 두 번째 고정량 분사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화나 구조가 발생했는데 이게 기계적인 부분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게 압축 압력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축 압력을 비교해 봤더니만은 쉽게 이거는 이제 연료나 이런 걸 배제하고 4rpm 차이 난다. 아까 10rpm 차이 난 것 중에서 그러면 4rpm은 기계적인 부분의 고장이다. 나머지 6rpm은 뭐 연료가 됐건 실린더 내부의 청소가 됐건 나머지 부분이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 수 있게 스캐너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옛날에 사실은 하이스캔이나 하이디에스 진단기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실 시대에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한데 갈수록 전자전 메이커들이 이런 걸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더 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정량적인 의미까지를 추가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스캔에서 하는 진단과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압축 압력 시험. 그래서 이제 우리 250 같은 경우는 이 압축 압력 시험이 이렇게 하면은 RPM 변화량으로 하면 4 정도 차이 난다. 정량적으로 딱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순수한 거고요. 그 다음 엔진오일 달고 나서 뭐 교환 정보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인젝터 코딩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재생 인젝터 교환하는 거 하시는 분 계세요? 다 대부분 하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하시죠? 하면 이거 인젝터 코딩 다 하세요? 하는 차이가 예, 하는 차이고. 근데 다 이거 거짓말 이거 아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젝트 코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인젝트 코드에 따라서 사용이 뭐다 하는 걸 저장치에 알려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한데 여러분 사용하시는 재생 인젝트가 그 사양이 맞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걸 재생하는 순간 사양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열심히 그 재생 인젝트 있는 코드 보고서 열심히 키인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스캔은 제어습니다. 여러분이 키인한 대로 저장치에 알려줍니다. 특성 다른 인젝터 번호 넣어가지고 쉽게 재생하기 전에는 A타입이라면 재생하고 나서 B타입이라면 B타입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재생 꼽으면서 A타입 넣어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인젝터 제어하는 장치가 헤매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학습돼서 흘러가겠죠. 그 사이에는 했더니만은 부천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1억 5천만 원짜리 인젝터 시험기 하면은 재생하고 나서 그 인젝터가 재생한 상태로 어떤 코드를 하나 알려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수동으로라도 시험해가지고 재생한 인젝터의 특성치를 알아가지고 원래 거 지우고 매직으로 적어주면 돼요. 이게 재생하고 나서 특성이 어떻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스캔에 인젝터 코딩이 있으니까 넣으면 돼. 하지 마십시오. 코드가 잘못된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해서 여러분이 이제 스캔을 활용하시다 잘 알고 활용하시는 셀프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여간 아이스캔에서는
인젝터 특성치를 넣는 저 장치의 경우는 인젝트 코딩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캐너만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LPI 누설 시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하고, 실화가 발생한 실현대에 있어서 실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수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RC의 이산화탄소. 아마 내년부터는 대기 가스 규제가 심해지고 그런 시험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했을 때 이산화탄소를 아이들 상태에 조절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기능들은. 그래서 다음 달에 웬만하면은 책 받으시면 모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은 하여간 ICMP를 이왕 구입하셨으면 뭐 저야 한번 돈 받으면 끝나지만 뭐 이달 안에 한 100% 정도 최소한 오늘 알려드린 정비 보고서나 고장코드 자동화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시까지 계획을 잡는데 좀 뒤에 교육하신 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7시 반부터 9시 반으로 하는 걸 알았는데 교육 시작을 8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뒷부분에 교육이 있으시면 좀 기다리시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제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급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끝내세요. 없으면 땡하고요. 없으면 시간 나게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스 값이 딴 타 업체 거는 우리가 평소에 200개 했잖아요. 200개 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른 이제 타 업체 거는 그냥 일반 때 공개된 상태에서 센스 값 조금만 틀리면 빨간 부분 띄어보더라고요. 그 기능은 늘 생각을 안 계신지. 예, 없습니다. 예. 그거 무엇을 보냐면 무식거짓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회전뿐만 아니라 센스 값이 어떤 범위가 이상이다 증세다 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그거 함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런 범위면 정상적이라고 보수적으로 해놨습니다. 그거를 현혹하느라고 막 정교하게 해놨는데 그거 안 맞는 경우가 99%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뭐 산소 센서가 2.5V가 정상이다 했을 때 여러분 산소 그렇죠? 공회전과 5000rpm에서 산소 센서가 2.5V면 정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옛날에는 하나로 해놨습니다. 산소 센서가 2.4에서 2.6이면 정상이다. 뭐 어떤 메이커인지 잘 모르겠지만 했다가 지금은 좀 더 있어 보이게 합니다. 이런 조건이 지적하는데 그거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GSW에 그런 걸 안 넣어놨을 겁니다. 한데 그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예. 원하는 좀 죄송한데 요즘 그 제조사에서 이슈 업데이트를 많이 있었으니까 예. 그거를 요즘에 이제 진단기에 또 데이터 개별적으로 게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기가 있다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계획 잡힌 거 없으십니까? 저희가 하는 건 쉽습니다. 사실은 그 제2534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이슈 데이터는 저희가 미국 차에 다운하는 기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슈 데이터 자체를 유통하는 게 그거입니다. 하면 우리가 그 기능을 팔려면 어디서 다운받아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국내는 안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용감하게 카니프라에 올려놓으면 그건 진짜 우리가 지적재산은 문제 생기거든요. 하니까 이제 튜닝하는 애들이 비공식적으로 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요청이 옵니다. 자기가 요즘 그 데이터 읽어내는 툴이 독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걸기만 하면 다 빠져나옵니다. 하면 그걸 하드에 왕창 모아줄 테니까 나한테 넣는 것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다가 현대자동차에 찍히면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 도와주고 이런 기능들 하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고 또 자동차 메이커가 그걸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신차가 나왔을 때 이슈 데이터와 클레임 걸렸다 해서 할 때마다 연비가 무지 차이 납니다. 해서 운전자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승차감 조합이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귀해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걸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밀 소리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그 만들면 1000만원을 팔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몰래는 만들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 함부로 하다가 진짜 정상적으로 스캐너 사용하시는 분한테 판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 못할 거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